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 과목을 함께 공부할 오상준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좀 행정? 딱딱함? 그리고 뭐 보건? 이건 난 잘 모르는 내용인데? 라고 좀 처음에 좀 두렵거나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광범위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특정 부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게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저기 막 구석탱이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자주 출제되고 기출됐던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반복 학습하면서 그 학습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이 기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반영한 핵심 이론서. 그냥 막 그 강론서들 보면은 막 또 이론적인 막 광대하게 이렇게 막 펼쳐 있는 게 아니라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엑기스들만 촉촉촉 뽑아서 이론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영한 핵심 이론서다. 그리고 이 막 또 그 과거에 좀 거리가 먼 요새 출제 경향과 다른 그런 문제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같은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으로 구성한 이론과 출제 문제다. 그래서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강좌의 특성을 또 보시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보건행정 출제 범위를 다룰 수 있다. 이게 막 전체 여기에서 막 벗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다 커버가 된다. 중요한 문제들은 커버가 된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이 책으로 커버가 된다. 왜?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다 공부하시니까요. 기본적으로. 다음 보건행정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좀 선별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 이론 강의와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 학습 목표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처음 나는 보건행정에 보건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들의 그 큰 맵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공부를 좀 했었다, 나는 시험도 좀 봤었다 하시는 분들은 각 단원들이 나올 때마다 이 그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키워드, 해당되는 어떤 중요한 용어나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의 용어와 그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백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11개의 챕터에 내가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게 중요한 거지?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챕터의 중요한 내용, 그 용어와 개념들을 써보시면 때로는 이제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역사 같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보시면서 내가 5장에서는 내가 좀 아는 개념이 가물가물하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장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 내가 잘하는 것도 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행정의 개념 보시면 그러면 개념적으로 왜 보건행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건행정의 행정과 보건행정의 개념.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목적. 목적도 빈출이 됩니다. 목적을 학습하고요. 보건행정의 특성 및 특징을 학습한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건행정 과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좀 빈출 토픽이기도 하고요. 보건행정의 범위와 분류를 확인하고 행정의 과정. 그러니까 전반적인 행정의 과정, 그 로드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10개 챕터에서 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배우지만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개관, 큰 틀을 보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맛배기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보건행정의 발전 및 보건행정의 조직. 이 부분은 좀 약간 역사 파트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발달 및 발전 학습.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우리가 좀 역사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출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출제가 되면 그 문제는 변별도가 일단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내가 합격하는 전략은 이거예요. 내가 남들이 맞추는 문제 다 맞추고 남들이 못 맞추는 부분에서 내가 좀 더 맞춰야 더 고득점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을 배우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어떠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 시대 중요 어떤 기관을 학습해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구성과 WHO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라는 게 뭐 출제된 적이 있고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일단 이 세부 내용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건기획. 자, 보건기획. 기획이 뭐냐? 우리가 사실 뭐 기획실장 이러면 왠지 막 그 조직에 막 브레인 같고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보건기획의 의의와 그 범위를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 보건기획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보건기획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보건기획은 왜 필요하냐라는 걸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 보건기획의 8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보건기획 과정을 학습한다. 이것도 출제될 빈출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장 보건정책론. 좀 약간 또 딱딱할 수도 있어요. 정책 그러면 딱딱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의 3개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각 기준에 따른 정책의 유형,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건 이해도 하셔야 되고 암기도 하셔야겠죠. 일단 정책 과정으로 의제 설정부터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어 평가되고 완료되는 전 과정을 학습한다. 이게 큰 틀인데 또 그 세부적인 사항의 중요한 포인트들도 시험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요한 토픽이죠.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타당도. 잴 거를 제대로 쟀느냐 이게 타당도인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본강에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5강 보건조직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어떤 보건 행정 그 조직원으로서 있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조직의 개념과 조직의 재원리인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분업화의 원리 등을 알아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합격을 하시면 계속 말단 공무원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직급이 높아지고 또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직을 나누는 유형으로 학자마다 다른 견해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뽑아서 또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 특히 민츠베르크의 분류를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조직 구조론, 조직 행동론 관련해서는 이제 동기부여, 리더십 굉장히 이게 그 보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출제가 상식적으로 될 수 있고요. 의사결정론 및 포괄적인 관리 방법을 학습하는 학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인사행정. 뭐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과정, 인사행정의 제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학습할 거고요. 인사행정의 직업공무원 제도, 대표관료제, 실적주의와 역관주의 등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차이와 포인트가 있는지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다음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과 근무성적 평정 과정의 오류를 학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냥 얘는 내가 좀 이뻐하는 애 해서 더 점수를 줘서 올라간다면 그건 이제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기 위해서 배울 겁니다. 참 7강에서는 예산행정론. 이거 좀 숫자 나오고 예산은 그러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돈 문제.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예산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산의 원칙을 살펴보고 각 원칙의 특성과 예외. 우리가 뭐 항상 다 원칙만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외가 있어야 또 사회가 또 더 유연하게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 예산제도 이용으로 품목별 예산제도, PBS, PBBS, 뭐 MBO 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재정 과정인 예산 과정과 결산 과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다음 8강 보건의료 서비스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럼 1차 보건의료가 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부 이제 강좌에서 알아볼 거고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의료의 관리, 의료의 질 향상 방법. 우리가 목표는 뭐야? 건강하게 하려면 결국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 공무원으로서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다음 보건 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왜냐면 이 보건 사업에 대해서 또 매니징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 보건 행정에 대한 욕구 조사, 보건 의료 체계와 보건 통계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이 통계 부분도 통계만 하면 또 칠 떠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난 그래서 문과를 택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9강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그래서 사회보장의 방법 중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너무 자유 경쟁만 하면 또 소외되고 전반적인 어떤 국민의 질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사회보험 공적 구조의 각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사회 시간에서도 배우는 기본 내용이기도 하죠. 그다음 의료보장의 종류를 학습하고 각 의료보장의 특징 또 뭘 알아볼까요?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그 뭐 장점만 있는 거 있고 단점만 있는 거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장단점을 잘 알아봐야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볼 잘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10강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건강증진이란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보건학에서.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결국은 이 우리의 사업 대상자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 건강 증진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 증진의 개념, 건강 결정 요인,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 건강 모형의 종류 및 특징 등을 학습한다. 그래서 막 쫀쫀한 아주 막 구석에 있는 소수의 학자들이 아니라 아주 메이저 학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볼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메이저 학자가 된 거는 뭐겠어요?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 모형이 맞다라는 것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들을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건강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강행위의 요인이 건강행위에 어떤 영향들을 받는가 이런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촉진 요인, 강화 요인으로 구분해서 이 개념들도 다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일단 보건교육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특히 개입 수준별 보건교육 이론을 명확히 학습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음 마지막 제11강 보건의료관계 법규. 이제 법규는 사실 매년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바뀌게 되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오류도 좀 발생했던 부분인데, 왜냐면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행된 거로 생각해서 문제를 출제하니 문제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전부 다 정답이 되게 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일단 관련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전반적으로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 주요 법령인 무슨 법? 의료법, 그다음 지역보건법 및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굉장히 빈출 토픽이죠, 그죠? 그다음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학습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이 없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행정을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그런 법에 대해서 주요 법령은 암기해 두시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법조문을 학습할 시에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필요하겠고요. 특히 숫자, 숫자에 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는 중요한 부분의 어떤 숫자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숫자를 안다는 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이죠. 네, 이상으로 각 단원별 학습 목표를 우리 살펴봤고요.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